정정주소. 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네. 유쾌한 톡쇼에 오시려면은 법대로 해라가 아니라 법이면 다냐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법이면 다냐. 예. 네, 안녕하세요. 공선욱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그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사칭을 해서 오. 전화로 공기중개사에 A 소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잘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을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많이들 당했더라고요. 예. 전세 자금도 그렇고. 네. 근데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떼보고, 그리고 매도인이 정말 맞는지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개인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사기를 친다라고 했을 때 마음 먹고 그렇게 일을 벌렸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자잖아요. 이 기술자들을 공인중개사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때 그걸 과연 피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이제 그 매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매물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증을 유지하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유지하는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는 알아봤지만 그걸 잘못 알고 거래를 행위를 성사시켰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시시비비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위조했을 때 그거를 개인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아니 제가 위조하면 뭐지? 9월 달에 이제 집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 매수자 매도자가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부동산에서는 벌써 등기부 등본 이거 다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 치를 때도 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와서 얼굴까지 확인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소에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에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그 메인 뉴스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요만하게 공지는 해요. 근데 이거 요즘에 그 공인중개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톱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확인을 다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글쎄 정말 아리송한데요. 책임을 져야,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공인중개사도 알고 같이 하는 경우는 이건 반드시 이거는 구속해야죠. 책임이 있습니다. 예,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대부분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매도인 이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유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묘하게 직접 그 중개사무소에 가지 않고 전화를 해서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급하니까 금매로 내놓는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는 또 요즘에 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금매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뭐 중개 수수료 챙길 생각으로 이렇게 직접 매도인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중개 물건을 소개를 하고, 매수인도 중개사를 믿고 이렇게 이제 거래 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매도인을 사칭한 이 사람은 또 그러한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본인이 또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 사무실에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만나자. 급하게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은 중개사의 말을 믿고 이렇게 또 커피숍까지 가서 이렇게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고, 또 그에게 또 이렇게 계약금 또 급하다고 하니까 중도금까지 치르게 됐는데, 그걸 또 나중에 이미 이 사람이 다 가져간 뒤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 업무는 주로는 이제
중개 의뢰를 한 사람의 업무를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 행위를 할 때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의 어떤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또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 또 신분증상의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한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무를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은 주소지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저기 매도인이 위조한 그 주민등록증 그 사람도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매도인 당연히 이제 위조하신 분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이 돈을 돌려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부동산에서 이게 다 책임을 그렇습니다. 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전체적인 100% 책임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서 책임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70%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30%.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정말 그 살림의 보탬이 되고 그 지혜와 함께 이 꿀팁이 되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성록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이면 다냐.